네, 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이라고 합니다. 우선은 이 영상이 이제 첫 번째 올라가는 영상이 될지, 뭐 두 번째 올라가는 영상이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이제 이렇게 영상을 올리는 거는 처음이다 보니까 뭐 자기소개를 할까 말까 좀 고민 중이에요. 뭐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자기소개도 하나 올리고 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뭐 중요한 건요. 지금 이제 제목에서 알 수 있다시피 10년 만에 주식시장에 어마어마한 기회가 왔다는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녹화를 합니다. 지금 자, 10년 만에 온 주식 초대박 찬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지금 현재 주식시장 상황을 잠깐 보시면요. 이제 카메라 좀 줄이고 우선 이렇게 보시면은 요게 이제 코스피 선물이죠. 요게 코스피 선물이고요. 요 위에 있는 게 뭐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지수고요. 월봉으로 둘 다 볼게요. 월봉으로 둘 다 볼게요. 뭐 크게 보면 이렇고요. 조금 뭐 작게 보면은 최근 한 1년간을 되돌아보면은 와 정말 주식이 장난 아니게 빠졌죠. 이게 작년 1월에 고점을 찍고 코스피고 코스닥이고 둘 다 작년 1월에 고점을 찍고 지금 한 14개월 15개월 거의 뭐 16개월 가까이 지금 주식 빠지고 있죠. 그죠? 아 굉장합니다. 굉장해요. 아마 그래서 잠 못 드시는 분들, 오늘 저녁에도 잠 못 드시는 분들 많을 것 같고, 계좌가 새파라신 분들이 아마 주식하시는 분이라면 대부분일 겁니다. 지금 계좌에 빨간불 들어와 있다면 그분은 사실상 뭐 이렇게 제 방송 같은 거를 뭐 유튜브에 찾아보지도 않겠죠. 네. 아무튼 뭐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뭐 미중 무역 분쟁이다. 뭐 그리고 뭐 연준의 뭐 정책이 어쩌다 저쩌다 뭐 각종 그 위기와 각종 악재들로 인해서 뭐 주식시장이 거의 뭐 개박살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10년 만에 온 주식 초대박 찬스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왜 그런지 이제 그런 이유를 좀 설명을 해볼게요. 자, 우선은 지금 지금이 10년 만에 온 주식 초대박 찬스란 얘기는 앞으로 금융위기는 안 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이 주식 사기 가장 좋은 때라는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이 주식 사기 좋은 때라면은 여기서 빠져봐야 얼마 안 빠지거나 아니면 뭐 빠져도 금방 올라올 수 있는 아니면 굉장히 저평가된 자리 이런 자리란 얘기겠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예요? 앞으로 뭐 2008년 금융위기 같은 뭐 미중 무역 분쟁이 극으로 치달아 가지고 뭐 시장이 개박살 나고 이런 일은 나지 않을 거라고 지금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자리에서 지금 왜 앞으로 금융위기가 나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서 주식을 사면 떼돈을 벌 수 있는 자리냐? 라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유는 총 세 가지 정도를 들어보겠습니다. 우선은 앞으로 금융위기가 오지 않을 첫 번째 이유. 간단합니다. 주식이 너무 많이 빠졌어요. 주식이 너무 많이 빠졌어. 자, 한번 볼게요. 역사적으로 살펴봅시다. 금융위기, 그죠? 금융위기. 어떤 위기. 우리나라 지금까지 수많은 역사가 있었죠. 뭐, IMF 97년도, 2000년에 IT 버블, 그 2008년 금융위기, 2011년 뭐 유럽 재정위기, 진짜 큼지막한 위기들이 있었는데요. 그때 역사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선물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특징들이 있나요? 그 굵직굵직한 위기, 제가 지금 얘기 드린 그런 굵직굵직한 위기 때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2000년도 IT 버블이 있었을 때 바로 이 자리입니다. 잘 안 보이실 수 있으니 조금 차트를 좀 키울게요. 요게 월봉입니다. 월봉. 봉 하나가 이제 한 개의 달을 한 달이라는 얘기겠죠. 2000년 1월 달에 고점을 찍은 그 2000년 그죠? 2000년 초까지 해서 어마어마한 버블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버블이 터지면서 그 우리나라 같으면 뭐 신용카드 대란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미국에서도 좀 위기가 좀 왔었고요. 어쨌든 뭐 그런 일들 때문에 IT 버블이 난 뒤로 한 1년 반 가까이 주식이 빠졌죠. 자, 그리고 제가 또 다른 하나 위기라고 말씀드렸던 거 2008년 금융위기 그죠? 금융위기 직전에 어땠습니까? 경제가 너무나 좋았고 주식이 몇 배로 올랐고 그랬었죠. 그리고 2011년에 유럽 재정위기 났을 때 그때는 어땠습니까? 끝내줬죠.
이런 지난 한 20년간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위기는 언제 왔었을까요? 위기는 언제 왔었을까? 공통점이 있죠. 버블이 있어야 주식이 겁나게 많이 올라놔야 그 다음에 이제 위기가 터지는 겁니다. 근데 자, 지금 자리를 한번 보자고요. 지금 자리를 한번 봅시다. 지금 자리 보시면은 1년 반이 이미 빠졌어요. 이미 1년 반. 작년 1월 달에 고점 찍고 월봉상으로 고점이 나오고 나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16개월째 주구장창 빠지고 있는 이 상태에서 지금 금융위기를 논하는 게 이게 말이나 될까요? 일단 지난 한 뭐 IMF 때부터 해갖고 이거 쭉 보면은 그럴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럴 확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금융위기가 새롭게 날 가능성 제로에 가깝다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예요. 금융위기가 나지 않는 첫 번째 이유, 방금 하나 말씀드렸습니다. 주식시장이 뻥튀기가 되었어야 그 다음에 위기가 생기는 법인데, 이미 우리나라 증시는 2008년 1월 달에 고점을 찍고 한 15개월, 16개월 가까이 이미 충분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금융위기 같은 걱정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첫 번째 이유 나왔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이유 넘어가겠습니다. 역사적으로 굵직굵직한 위기들, 어떤 거를 동반하나요? 대부분 공통점이 있어요. 우리가 긴장하는 그러한 굵직굵직한 위기, 코스피에서 있었던 굵직굵직한 위기들을 살펴보면은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은 그건 위기가 아니에요. 이게 없으면 금융위기가 아닙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요, 유동성입니다. 유동성. 금융위기라고 하는 것은 항상 특성상 그 유동성 위기를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동성 위기란 게 뭐냐면은 쉽게 말해서 대출이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뱅크론도 그런 종류의 하나고요.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기는 게 뭐죠? 그 은행에 돈 빌려주는 거죠. 우리가 은행에서 이제 돈을 찾아오는 건 뭡니까? 돈 회수해 오는 거죠. 채권자가 은행에서 돈을 회수해 오는 뱅크론. 아니면은 뭐 예를 들면 뭐 현대중공업에서 배를 만드는데 은행에다가 대출 좀 해줘 이랬는데 은행들이 무서워서 대출 안 해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 누군가가 겁에 질려서 잘 해주던 대출을 안 해주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유동성 위기가 나오고 거기서부터 모든 위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떠한 그 유동성 위기가 날 만한 그런 건덕지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근데 솔직히 지금 상황이 보시면요, 이 모든 유동성 이런 걸 관장하는 기관이 사실상 이제 뭐 미국 중앙은행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큰 틀로 봐서. 근데 지금 미국 중앙은행 정책이 뭐 물론 자세한 건 또 따르게 한 편을 뭐 찍겠습니다만은, 간단하게 해서 지금 미국 중앙은행 정책이 미중 무역 분쟁이라는 악재가 어떻게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여차하면은 금리를 내릴까도 지금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각국 중앙은행들도 대부분 뭐 지금 긴축을 하는 데가 없어요. 대부분 완화적이에요. 특히 중국 정부 이런 데서는 자꾸 자기네들 인민은행 이런 데다가 유동성 공급을 하라고 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뭡니까? 위기가 날 만한 조건이 갖춰지지가 않는 거죠. 사람들이 그 은행권이나 뭐 수많은 채권자들이 돈을 안 빌려줘야 위기가 나는 건데, 지금은 돈을 안 빌려주는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정부나 이런 데서 정책적으로 자꾸 자꾸 대출 받는 거를 이렇게 권장하고 이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유동성 위기나 신용 위기가 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이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위기가 날 만한 조건이 안 갖춰져요. 안 갖춰져. 자, 그리고 세 번째, 뭐 요건 이제 국내 얘기 하시는 분들 뭐 있으실까봐, 사실 3번 이유는 이건 좀 별개입니다. 이건 나중에 따로 한 편을 또 빼서 이것도 설명을 해드릴 수도 있는데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영상이 좀 길어지니까. 한국 금융위기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주식도 떨어지고 부동산도 요즘 심상치 않아. 그래서 우리 코스피뿐만이 아니고 한국의 IMF와 같은 금융위기가 다시 한번 더 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국발 금융위기 이런 거를 말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간단하게 결론만 말씀드리면요,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런 일이 날 수가 없습니다. 어, 따로 한 편을 역시나 빼서 설명할 만한 가치가 있는 내용이긴 한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건 어쨌든 금융위기가 나지 않는 세 가지 이유, 이렇게 해서 지금 짧게 줄이는 거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 하나면은 다 정리가 돼요. 요거 하나면 다 정리가 돼. 요건 이제 tradingeconomics.com이라는 사이트에서 이렇게 잘 정리를 해준 건데요. 자, 조금 줄이고 이걸 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GDP를 기준으로 해서 쫙 1등부터 꼴등까지 이렇게 전 세계에 있는 나라들을 분류한 건데요. 뭐냐면은 예를 들면 뭐 미국 1등이죠. 미국이 GDP 1등이고 유럽, 중국, 일본, 독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IMF와 같은 그 위기가 나지 않는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자, 대한민국의 성장률 1.8%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우리는 사실 저성장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뉴스나 이런 데서. 근데 이게 이보다 더 나은 수치를 보이는 나라가요, 선진국 중에서 제대로 된 게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보다 경제 규모가 큰 사이즈들 중에서는 미국, 그리고 중국, 인도 이 정도가 있습니다. 미국, 중국, 인도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는 지금 초고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1.8%. 물론 옛날에 우리나라 6%, 7% 성장할 때에 비해서 분명히 성장 속도는 느려졌지만, 그래도 지금 1.8%라는 저 경제 성장률이라는 수치는 우리보다 큰 사이즈 중에 선진국들 중에서는 저만큼 빠르게 성장하는 국가가 없다는 겁니다. 아직도 그래서 우리나라는 결론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그리고 부채 내용도 보시면 건전해요. 그죠? 부채 비율도 우리나라보다 경제 사이즈가 큰 국가들 중에서 이보다 재정 상태가 건전한 국가도 잘 없습니다. 더군다나 삼성전자 요즘 뭐 실적도 요즘은 좀 안 좋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삼성전자나 이런 회사들이 또 돈도 잘 벌어주고 있고 경상수지 흑자도 몇 년간 지속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한국 금융위기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제목을 그렇게 달았죠. 10년 만에 온 주식 초대박 찬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자,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이 자리에서 금융위기는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왜 금융위기가 나지 않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총 3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식시장 자체에 버블이 안 꼈어요. 어떤 버블이 있어야 위기가 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버블이 한 개도 없는 상태예요. 지금은 말라 비틀어져 죽기 직전 상태이기 때문에 위기는 없다.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 유동성 위기 말씀드렸죠. 누군가 돈을 안 빌려주려고, 이제 더 이상 돈 빌려주는 게 무서워서 돈을 못 빌려줘 라고, 이제 그런 심리가, 그런 안전선호 사상이 판치는 순간부터 이제 시장이 박살나고 위기가 오는 건데, 중앙은행 정책들이 그거를 원천적으로 막고 있다라는 거. 두 번째 이유. 그리고 세 번째 이유 뭡니까? 이건 사실 별 상관은 없지만은 한국의 상태가 너무 좋다는 겁니다. 한국의 상태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뭐 재정 건전성, 경제 성장률, 물론 뭐 속에는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다만은 분명히 여러분도 힘들고 저도 힘든데요. 어쨌든 근데 일단은 투자자들이 보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지표들은 굉장히 건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금융위기 없다. 자, 어떻습니까? 정리 다 되셨습니까? 총 3가지 이유. 금융위기는 이렇게 돼서 올 수가 없습니다. 금융위기가 오지 않는다면 지금 1년 반째 주식이 빠졌는데 지금 자리는 뭐가 되겠어요? 찬스가 되겠죠? 예, 어마어마한 찬스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주식 계좌에 파란불 찍혀 있다, 뭐 아니면은 뭐 지금은 무서워서 난 돈이 있어도 내일도 빠질 것 같아, 주식 못 들어가겠어, 주식 살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한번 사보십시오. 예. 물론 어떤 종목을 고르느냐 굉장히 중요하지만 솔직히 지금은 눈 감고 웬만한 주식 아무거나 사도 조금만 지나면은 다 빨간불 수익으로 전환될 수 있을 만한 그런 굉장히 좋은 기회입니다. 제가 10년간 주식했는데 이런 기회 처음 봤어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따라서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잘들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방송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예고를 좀 하고 넘어갈게요. 왜 1년 반 동안 코스피 코스닥이 박살이 났는지, 코스피 코스닥이
코스피가 왜 1년 반 동안 이렇게 박살이 났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유를 낱낱이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네, 이 부분을 다음 시간에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이었습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